4년제 정규육사 11기생도 모집 공고가 나붙은 것은 6.25 발발 다음 해인 1951년 10월 초순이었습니다. 당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 상황에서 육사에 입교만 하면 징집은 유보된다는 장점도 있었기 때문에 200명을 모집했지만 응시자는 무려 1,400명이나 되었죠. 육사 11기에 당당히 합격한 주요 인물로는 대구공업고를 졸업하고 6.25 전쟁에 학도병으로 참전했다가 들어온 전두환, 경북고를 졸업하고 헌병학교에 있던 노태우, 이들보다 한두 살 어렸지만 경북고 졸업과 동시에 들어온 김복동이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전두환 생도는 운동 실력 및 강인한 카리스마,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으로 육사 동기들 사이에서 항상 리더 역할을 수행했다고 전해집니다. 심지어 육사 11기 중 일부는 전두환과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에게 늘 존댓말을 쓰며 형님으로 불렀습니다. 이처럼 전두환의 리더십이 부각되었지만 김복동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김복동은 전두환보다 2살 어렸지만 전두환에게 절대 형님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육사 11기들과 인연이 깊은 김충립은 김복동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김복동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다. 전두환보다 군번이 빨라 정규 육사 출신 중 제일 상관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전두환에게 한 번도 형님이라고 해본 일이 없는 사람이다. 김복동은 전두환이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리고 이들 11기생들의 졸업은 1955년 9월 30일로 임관과 함께 일선 소대장으로 뿔뿔이 흩어졌지만 주기적인 모임을 통해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이후 차례차례 결혼하는 친구들도 생겨났는데 친구가 결혼을 하면 돌아가며 들러리를 섰고 함도 나누어 가졌으며 친구들의 집을 차례로 방문하기도 합니다. 평생을 두고 이때가 이들이 가장 돈독했던 시기였죠. 그리고 김복동에게는 여동생 김옥숙이 있었는데 김옥숙과 노태우가 결혼에 골인하며 노태우는 김복동의 매제가 되었습니다. 육사 생도 시절 노태우는 김복동의 집에 자주 놀러갔고 당시 경북여고 1학년이던 김옥숙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노태우가 나중에 다시 놀러갔을 때 그 여자 고등학생은 대학생이 돼 있었고 둘은 자연스레 연인 관계가 되었죠. 이때 김복동은 태우는 내가 보장한다며 둘의 결혼을 도왔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육사 11기생들은 졸업 2년 후인 57년 중위로 진급했고 3년 후에는 대위로 승진합니다. 그러나 소령 진급 때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했는데 62년에 1차로 소령으로 진급한 자는 전두환과 김복동 등이 있었고 노태우와 정호용 등은 다음 해인 63년도에 진급했습니다. 육사 11기 중에서 최초로 장군으로 진급한 사람은 전두환, 손영길, 김복동 등이 1973년도에 진급했고 그 1년 후에 노태우, 정호용 등이 별을 달았습니다. 이처럼 김복동은 전두환과 함께 육사 11기의 선두주자였고 노태우보다는 항상 빨랐습니다. 하나회의 대부라 불린 윤필홍은 훗날 인터뷰에서 육사 11기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죠. 육사 11기 중 리더는 단연 전두환이었다. 그러나 김복동 씨도 리더십으로는 쌍벽을 이루었죠. 전두환이 없었다면 육사 11기의 리더는 김복동이었을 겁니다. 육사 11기의 선두주자로 전두환과 경쟁했던 김복동은 1979년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 의해 세상을 떠났을 때 김복동은 경호실의 작전차장보였습니다. 그래서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강원도에 있는 군단의 부군단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연말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비롯하여 노태우 등이 쿠데타에 참여할 것을 요청합니다. 당시 전두환은 친구를 설득하기 위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정승화가 날 동해지구로 보내려고 하는데 이는 우리 하나회를 분산시켜 무력화시키려는 거야. 합동수사본부장인 내가 김재규 수사를 못하도록 막고 김재규를 살려내라는 얄팍한 수작이지. 이참에 정승화를 체포하여 옷을 벗겨버리고 우리가 육본을 점령하자. 그리고 하나회가 박정희 각하의 유업을 계승하는 거야. 하지만 김복동은 이 제안을 이렇게 말하며 이런지 아예 거절합니다. 정치에 참여하지 말고 군인으로서 국가를 위해 충성하자는 약속을 잊었느냐. 군은 명령을 지켜야 하는 계급사회 아닌가. 인사권을 갖고 있는 참모총장이 가라면 가야지. 그걸 무슨 수로 거역하는가. 자네가 하려는 건 하극상이요. 쿠데타요 반란이야. 난 자네 의견에 반대하네. 김복동이 거절한 이유는 여러 가지 소문이 존재했는데 첫 번째로 쿠데타가 자신을 대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두환을 대장으로 하는 쿠데타여서 반대했다는 이야기와 두 번째로 군인은 정치판에 끼어들어선 안 된다는 그의 신념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여기서 두 번째 소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과거 김복동은 박정희 대통령의 5.16 군사정변을 지지했을 뿐 아니라 쿠데타 직후 중앙정보부 학원팀에서 활동하기도 했죠.
이 같은 과거 행적을 볼 때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소신 때문에 참여를 거부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고 보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후 김복동은 전두환의 신군부 세력에서 제외되면서 그의 군대 생활은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김복동은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전두환과는 더 멀어지고 한 살 많은 매부인 노태우와도 멀어집니다. 그리고 관계가 악화되던 이 시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존재합니다. 때는 1980년 8월 노태우가 전두환의 보안사령관직을 승계하며 신군부의 2인자에 올라선 것을 축하하는 모임이 열립니다. 이때 육사 11기 정호용은 2인자 노태우를 신뢰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기로 합니다. 12.12 이전만 해도 상급자였던 김복동에 대해 노태우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를 근거로 향후에 노태우를 점쳐보기로 한 것이었죠. 정호용의 기획에 따라 축하 파티에 참여한 사람들은 경북고 동기생인 김복동, 노태우, 정호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의 최상급자는 1973년 준장으로 진급한 김복동이었고 그의 여동생 김옥숙은 노태우 장군의 부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손위 처남이자 최상급자인 김복동이 상석에 앉는 게 당연했죠. 그래서 만약 노태우가 의리가 있다면 김복동을 상석에 앉게 할 것이고 자신이 진정한 2인자로 김복동을 확실히 넘어섰다고 판단했다면 노태우 자신이 상석에 앉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렇게 이들은 주말 저녁에 만났는데 노태우는 김복동을 무시하고 상석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자존심이 강한 김복동이 상을 뒤엎는 바람에 술자리는 난장판이 되고 말았고 김복동과 노태우의 사이는 더욱 멀어집니다. 김복동은 이듬해에는 중장으로 진급하고 육사교장이 되기는 했지만 결국 1982년 49세의 나이로 군복을 벗게 됩니다. 소문에 의하면 육사 11기였지만 전두환에게 늘 깍듯했던 백운택 장군이 12.12 직후 전두환 대통령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님, 저 친구를 그대로 둘 겁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어 이 나라를 구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우리가 무슨 쿠데타나 하는 줄 알고 섭섭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백 장군이 전두환에게 김복동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말하자 전두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래도 우리는 지금까지 30년 가까운 친구 사이가 아닌가. 그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정을 끊는단 말인가. 이 이상 다른 자리를 안 주면 될 거 아닌가. 결국 김복동은 군복을 벗게 됐지만 전두환과 노태우 등 친구들로부터 나름대로 예우를 받았습니다. 실제 당시 신군부 세력 사이에서 김복동을 영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허화평화삼수 등 육사 17기들이 이를 견제하고 반대하는 등 신군부 내에서도 김복동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당시 17기들은 전두환의 육사 11기 다음의 주인공은 자신들이라고 확신하며 서서히 기반을 구축하고 있었고 따라서 육사 11기부터 16기까지는 모두가 견제의 대상이었죠. 실제 육사 12기로 노태우의 뒤를 이어 수도경비사령관에 오른 박세직을 견제했고 박세직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내쳤다는 소문도 있었죠. 그러던 1982년 장영자 사건이 발생하고 이순자의 숙부 이규광 씨가 구속되며 광업진흥공사 사장 자리는 공석이 됩니다. 이때 김복동은 공석이 된 광업진흥공사 사장에 취임하며 신군부 세력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김복동은 취임 반년도 안 되어 강원도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우라늄 광산을 발견하며 주목을 받기도 했죠. 이처럼 김복동은 신군부 세력에 들어갔지만 중심은 아니었는데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합니다. 노태우가 전두환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되자 김복동은 노태우와의 관계 개선과 함께 권력의 핵심으로 재진입합니다. 그리고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가족회의가 주기적으로 열렸는데 이 가족회의는 1987년 대선 때 시작해 임기 말까지 이어집니다. 주요 멤버로는 총 3명이 있었고 모두 김복동과 연결되는 인물들입니다. 먼저 육공의 황태자로 불린 박철원은 박철원의 어머니가 영부인 김옥숙의 아버지와 남매 사이로 김복동의 고모가 박철원의 어머니입니다. 박철원은 북방외교의 밀사로 활약하는 등 육공화국의 실세였으며 3당 합당 등 굵직한 기획이 그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두 번째로는 노태우의 손아랫동서인 금진호가 있는데 그는 김복동의 또 다른 여동생인 김정숙의 남편이었습니다. 금진호는 과거 상공부 장관을 역임했고 노태우 정부에서는 특별한 직책을 맡지 않았지만 세간에서는 경제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복동까지 합세하여 총 3명이 청와대 가족회의의 중심으로 불렸습니다. 여기에 노태우 대통령과 사돈관계를 맺은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과 신명수 신동방그룹 회장이 중간에 합류했죠.
노태우 시절 청와대 가족 모임은 크게 세 가지 형태였는데 명절이나 혼사 때 부인과 자녀까지 동반하는 모임, 토요일 오후 테니스 모임, 그리고 전국 현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하는 가족회의가 있었습니다. 테니스 모임에서는 금진호와 김복동이 주로 노 대통령을 상대했고 운동을 끝낸 뒤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정치에 관한 대화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가장 핵심은 청와대 가족회의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3인방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들 3인방은 대통령의 신임을 바탕으로 육공화국의 실세로 통하곤 했죠. 가족회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때마다 전국은 요동쳤고 당과 국회 그리고 언론에서는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파악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죠. 그리고 김복동은 원래 1988년도에 열리는 13대 총선에 출마하고자 했으나 친인척의 정치 참여를 배제한 노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출마를 포기하기도 했죠. 그리고 1990년에는 대한민국 정치사를 바꾼 3당 합당이 이뤄집니다. 이는 당시 집권 여당인 민주정의당과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그리고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하여 민주자유당을 출범시킨 사건입니다. 그리고 1992년에 예정된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자유당의 대통령 후보로 누가 나갈 건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민자당 대통령 후보로 가장 유력한 김영삼 대표에 대해 청와대 핵심 3인방의 생각은 다들 달랐습니다. 먼저 금진호는 친김영삼이었다면 박철원은 반김영삼 입장이었고 김복동은 김영삼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김복동은 대통령 후보 김영삼에 대해 이런 말을 했죠. 능력이 되면 할 수 있는 것이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 그러던 1992년 3월 24일 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복동은 민주자유당 후보로 대구에서 당선되며 국회 진출에 성공합니다. 당시는 노태우 대통령 임기의 마지막 해였기 때문에 정치권 진출이 이전보다는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 대선에 나온 인물로는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후보, 민주당의 김대중 후보, 통일국민당의 정주영 후보가 있었습니다. 이때 김영삼은 자신의 승리를 위해 김복동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해집니다. PK 출신인 김영삼이 TK의 지지를 받고 1992년 대선에서 승리하자면 대구 동구갑에서 당선된 김복동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죠. 이에 따라 노태우가 김복동과 김영삼을 엮어주었고 김복동 자신도 김영삼과 친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김복동은 김영삼과 끝내 친구가 되지 못했고 결국 김복동은 김영삼의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김복동은 김영삼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죠. 도저히 체질에 맞지 않는다. 김복동과 김영삼이 맞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는데 먼저 전두환처럼 보스 기질을 가진 사람을 싫어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김영삼이 민주화운동 지도자 출신이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김복동은 1992년 대선 직전 김영삼 후보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민주자유당을 탈당하고 정주영의 국민당에 합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때 대구 톨게이트 납치 사건이 일어납니다. 김복동이 탈당 기자회견을 위해 동대구 톨게이트에 들어서자 경찰과 안기부 직원이 차량을 막아선 뒤 그를 서울 삼청동으로 연행한 것이었죠. 이후 탈당을 번복하는 보도자료가 나오고 다시 이를 부정하는 김복동 보좌진의 반박 성명이 나오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대선 후보였던 김대중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의원 납치는 김 의원의 탈당이 민자당 내 연쇄 탈당으로 번져 붕괴를 막기 위해 저질러진 정치적 음모이며 민자당의 김영삼 후보와 대통령의 합작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제 노 대통령이 다음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기를 바라는지 분명해진 것 같다. 이는 노 대통령이 국민에게 표방한 중립내각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는 약속 위반을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우여곡절 속에 김복동은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둔 1992년 11월 정주영의 국민당에 합류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김복동은 정주영 후보의 선거 운동을 열심히 도왔지만 대통령 선거의 승자는 3당 합당으로 막강한 세력을 가지게 된 김영삼이었습니다. 그리고 4년 뒤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 김복동은 김종필의 자유민주연합의 공천을 받아 대구광역시 동구갑에서 재선에 성공합니다. 1997년 15대 대선에서는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며 김대중 후보 대구 유세에 동행하기도 했죠. 그러나 건강이 악화되면서 16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았고 2000년 67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6.4 11기들의 우정은 권력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먼저 김복동은 12.12 사건을 계기로 전두환, 노태우와 멀어졌고 노태우는 대통령이 된 후부터 전두환과 적대적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당시 전두환에게서 대통령직을 물려받은 노태우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두환을 백담사에 유폐시키면서 우정을 벌였었죠. 육사 11기 출신 A씨는 말합니다. 육사생도 시절이나 초급장교 때는 서로가 의지하며 하나였는데 경쟁심이 생겼던 것이지. 친구 간에 너와 내가 없을 때는 좋았는데 나를 강조하다 보니 너가 생긴 거지. 너가 생기니까 경쟁 대상이 생기고 점차 멀어졌던 것이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